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올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라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여가 및 개인적 성장을 중시합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워라밸을 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열풍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 워라밸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제를 포함한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B은행과 C은행은 정시 출퇴근을 위한 PC 오프제로 정해진 근무 시간 이후에는 PC를 꺼 칼퇴근을 유도합니다. 보험업계는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패밀리데이에서부터 한 달 이상의 장기간 휴가 보장, 유연 근무제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 보험사의 경우 전 직원들이 연휴회 이상, 주말을 포함한 9일 이상의 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나 보험사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 임직원에게 2주의 장기 휴가를 지시했으며 다보험사는 휴가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 시스템 접속을 원천 차단시키는 등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최근 한 커피 전문 브랜드에서는 입사 이후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해 1년에 2번, 2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프레시 제도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서울특별시가 4년 뒤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천 호를 공급하고 공공책임보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정책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주거와 자녀 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 과제에 5년 동안 2조 4,46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7,000호씩 공급합니다. 또 마을이 아이를 하루 종일 키우게 하는 온마을 돌봄 체계를 동 단위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0세에서 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해서는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을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합니다. 전북 전주의 명소인 덕진공원 연못이 깨끗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그동안 수질이 4에서 5등급까지 떨어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 연못이 깨끗한 수질을 되찾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호수는 수량 유입이 되지 않아 수질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덕진 연못의 수질은 주변 도시 개발까지 겹쳐 한때 4등급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물이 막 썩어요, 썩어. 잠겨 있으니까. 저 어디서 돌아가지고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전주시는 오는 5월까지 덕진 연못에 대한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과 추진 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덕진 연못에 대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전주시는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인천 부평공장도 구조조정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한국GM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 회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신회 회원들은 정부가 조속히 협상에 임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평구가 힘써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협력업체와 노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한국GM과 협상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이 다음 달이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서해안권 대표 갯벌 생태관광지로 개발 중인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이 내달이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은 장장 6년 동안 진행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서해안권 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에 선정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고창군 심원면원의 뻘탐방로와 관리사무소, 주차장, 야영장, 갯벌 놀이터 등을 조성합니다. 남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 갯벌의 생태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서해안권 대표
갯벌 생태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긴 사업 기간 동안 집안 자연 침하 요소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된 적도 있지만 조기 공사 완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4달 말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은 두어리 갯벌센터를 거점으로 각 마을을 연계하여 두어리 옛 소금 운반길, 하전마을의 뻘가든, 고전리의 숲길 탐방로와 해송 군락지, 방파제 경광 이미지 조성이 완료되며 야영장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LN 홍재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당초 목표 연도인 2023년도에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윤 시장은 수차례 토론을 거쳐 2016년 초 노선 변경 없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임기 내 착공이란 원칙을 시민과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 1단계 구간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해왔으며 2017년 10월에는 도시철도 차량 제작 구매에 대해 553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연장 41.9km로 3단계로 나눠 시공할 계획입니다. 평소에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처럼 나무도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도 나무 병해충에 대한 진단 등을 실시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각종 나무의 병해충을 무료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나무병원을 운영합니다. 전북도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각종 수목 병해충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무병원은 현장 조사와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진단반 3명, 검사와 분석 연구를 담당하는 검경반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산림은 물론 도민 생활권 주변의 수목 병해충 피해 원인과 방제 방법을 컨설팅, 수목 관리 업무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아파트, 학교, 주택의 정원수는 물론 유실수, 조경수 등 생활 속의 나무를 돌봐주며 도내에 돌발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에 대한 생활사와 방제 방법 연구도 병행합니다. 나무 병해충에 대한 무료 진단이 필요하면 병해충 사진, 식재 시기, 피해 상황 등을 첨부해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박지원 산림자원연구과 녹지연구사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나무가 아프면 나무병원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전화로 상담을 하고 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지에 직접 출장을 가서 나무를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도민이 편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각종 부동산 민원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데요. 분야별 전문가로 민관 합동반을 구성해서 조상 땅 찾기와 지적 측량 등 부동산 관련 분야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고 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2,4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만 1,260여 개의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에 비해 8%나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 클럽들과 협력해서 공공봉사형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시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이동 취업 상담센터를 11월까지 운영합니다. 평소 개인 사정이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일자리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인데요.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해서 직업상담과 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국내 재난안전 제품의 기능을 검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진과 해상사고 등 전문가 180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성능시험과 검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 진행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공명선거대책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행안부와 자치단체 합동감찰반을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선거 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